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또 오늘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세게 나왔고 특히 외국인이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선물은 또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하는 외국인의 매도 때문에 하락한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의 하락이 사실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하락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눈에 좀 보였고, 그렇다면은 이런 날 외국인이 현물은 던지면서 선물은 사네? 그러면 외국인이 오늘 같은 날 매수하는 종목 사면 되잖아요. 그죠? 오늘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산 분들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시장 분위기가 오늘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이런 날 기회거든요. 사실은 이런 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장중에 체크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또 수익에 또 차이를 두겠죠. 뭐 그런 거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으면은 환율이 또 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1% 넘게 이제 환율이 쫙 빠졌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다가오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1,400원을 줘야 1달러를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 1,300 얼마만 줘도 1달러를 준다는 거죠.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으면은 이제 환율도 점점점 아마 좀 안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잭슨 홀 미팅이라든가 미국의 이제 9월 FOMC라든가 또 우리 이번 주에 있는 목요일 날 있는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데에서 누구 하나 삐걱거리는 그런 어떤 멘트, 시장을 뒤흔들지만 않는다면 환율은 다시 또 1,300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된 그런 하루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업종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지금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는 엔터 쪽이 좀 잘 가다가 엔터가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엔터도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다음 분기 때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 이런 쪽으로 쫙 수급이 오늘 쏠리면서 오전장을 거의 이끌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2차 전지가 이제 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오늘 좀 빠졌고, 그리고는 업종 중에서는 특별히 뭐 주목할 만하다 뭐 이런 업종은 눈에 띄지는 않았던 것 같고, 코스피 쪽의 반도체 뭐 업종 구분으로는 전기전자잖아요. 이쪽이 조금 하락을 했고, 2차 전지도 좀 좋지 않았고, 그래서 특별히 어떤 코로나 이슈, 그 다음에 바이오 쪽 빼고는 그렇게 어떤 흐름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업종이나 뭐 테마나 이런 쪽이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살짝 좀 어떤 눈치 본다는 느낌? 살짝 던져놓고 이제 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주력 업종을 다른 쪽으로 선택해서 주력 픽을 한번 바꿔볼까 뭐 그런 느낌. 이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뭐 개인이든 다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세 종목을 오늘 매수를 했는데 그 세 종목이 전부 다 외국인들이 왕창 매수를 한 종목. 장중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서 아까 외국인들 산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까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 이제 매수를 제가 해서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그랬는데, 그게
오늘 잘 갔든 못 갔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쟁일 때 같이 쟁여놓고 외국인들이 올릴 때 뭐 여력이 있으면 좀 더 사서 쫙 끌어올린 다음에 뭐 수익을 좀 실현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지금은 오늘 같으면 외국인들이 시장을 하락시켰지만 다시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한 종목들 위주로 아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견조하게 바꿔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 그다음에 9월 이제 뭐 잭슨홀 미팅 같은 것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9월 18일 우리 시각으로 9월 19일 새벽에 나올 추석 연휴 마지막 밤 그 밤 새벽에 나올 파월의 발언 여기에 이제 시장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다. 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환율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여러 가지 업종들 종목들이 그렇게 수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349 종목이 올랐고 535 종목이 빠졌습니다. 0.85% 하락했고 코스피 100이 0.96% 하락을 해서 2700포인트 코앞에서 다시 조금 흘러내려온 그런 흐름을 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506 종목이 올랐고 1105 종목이 빠졌습니다. 1.13% 하락했고 코스닥 150이 1.48% 하락했으니까 대형주가 훨씬 더 안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 매도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는데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이 됐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좋지 않았던 이유는 금융투자가 코스피에서는 매수를 해주면서 하방을 좀 잡아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외국인은 선물을 아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1.13% 15원 넘게 하락하면서 1336원에 마무리를 했고요. 국제유가도 1.88% 하락하면서 75달러대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매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죠.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 오늘 같은 날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을 보면은 시장의 어떤 흐름을 이제 좀 알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겠구나 하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나왔지만 오늘 산 종목은 없을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 코스피를 보니까 왼쪽에 삼성전자 엄청 팔고 한국가스공사, 한미반도체, 삼성 SDI, SK하이닉스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이쪽에 집중돼 뭐 이수페타시스 다 보이잖아요. 근데 현대차를 매수했고 그다음에 금융주들, 조선주들 딱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저 밑에 보시면은 셀트리온도 오늘 샀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샀고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아주 세게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현대차, KB금융,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이런 쪽으로 매수가 집중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은 이제 왼쪽에 HLB, 엔캠, 에코프로, BM, 삼천당제약, 에코프로, 바이넥스 이런 걸 보면 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섞여 있네. 그러면은 바이오하고 2차 전지를 팔았구나. 아니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 바이오하고 2차 전지를 이제 팔기만 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시간외 거래 때문에 확 올라온 우진엔텍을 제외하면 장중에는 TNL, 알테오젠, 펩트론, 에스티팜, 리가캠바이오, 바이오니아, 셀트리온 제약까지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매를 보면 집중적으로 바이오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집중 매수했다고 볼 수 있고요. 2차 전지 중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포함이 돼 있고 오늘 아침에 엔터주 좋을 때 JYP 엔터테인먼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넥슨 게임즈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휴마시스도 지금 바이오지만 이 바이오라기보다는 그
코로나 테마처럼 움직인 오늘 뭐 시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바이오니아나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렇게 움직였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에서는 자동차 현대차와 또 금융조선 요 정도 특징을 말할 수 있고 셀트리온 정도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코스닥은 철저히 바이오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코스닥 바이오를 사고 코스피는 자동차 금융조선 이 정도를 매수했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들을 보고 뭐 내일이나 모레나 이번 주 흐름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엄청 매도한 상황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매도 폭탄을 던진 상황에서 그 매수한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거는 뭐 너무나 합리적인 전망이 될 테니까요. 자, 그리고 코스피는 지난 주말 해외 증시 혼조세 영향 등으로 약보합 출발한 뒤에 일본 증시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전자주 중심의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죠. 코스닥은 2차 전지주 중심의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면은 주요 이벤트 대기하며 2차 전지 업종 약세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에 한국의 금통위 회의,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 여기에 잭슨홀 미팅, 조만간에 나올 미국 FOMC, 그죠? 뭐 줄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벤트들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합수로 출발한 뒤에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한 2차 전지 업종 투자 계획 축소 및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의 하락 마감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기반으로 금융과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에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면은 딱 네 종목 빨간색입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가 3%대, 셀트리온과 현대모비스가 뭐 강보합 정도, 현대차가 보합권 이 정도였고요. 반면에 삼성 SDI가 3%대 하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포스코홀딩스까지가 2%대 하락했고요. 코스닥 보면은 휴젤이 5%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대, 리가캠바이오가 2%대 올랐고요. 반면에 삼천당 제약이 6%대, 또 에코프로 BM과 리노공업이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또 에코프로도 4%대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4%대 빠졌고요. 자,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의료 정밀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SD 바이오 센서 13%대 오르면서 코로나 테마로 움직인 SD 바이오 센서 때문에 의료 정밀이 제일 좋게 나온 거고요. 전기 전자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산일전기, 삼화전기가 6%대, 솔루스 첨단 소재가 5%대, 에코프로머티, 포스코 퓨처엠, LNF, 삼화 콘덴서, LS 일렉트릭까지가 4%대 빠졌고요. 코스닥은 건설이 제일 좋았습니다. 신원 종합개발이 10%대, LS 마린 솔루션이 6%대 올랐고요. 금융이 제일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일반 전기전자, 2차 전지 때문에 그렇죠. 에코프로들 때문에. CNH가 한가, 또 뭐 메이슨 캐피탈, 또 플루토스 이런 종목이 6%대, 에코프로 4%대 하락했고요.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파미셀이 20%대, 대용제약이 10%대, 대원제약도 9%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현대약품이 5%대, 명문제약이 4%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 진양제약이 상한가, 시젠이 23%대, 셀레믹스 15%대, 휴마시스 1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 펩트론 12%대, S바이오메딕스 11%대 빠졌는데, 펩트론은 오늘 장중에 15% 넘게 급락을 하다가 이틀 연속으로 장중에 이제 48,000원대 정도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오면서 58,80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펩트론을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자, 공매도 볼게요.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퓨처엠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LB,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 코스피는 세아홀딩스, 신흥,
화승코퍼레이션, 한미사이언스, 웅진순이었고 코스닥은 파로스 아이바이오, 툴젠, 바이오솔루션, 지니너스, 나이백 순이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코스닥에서 오늘 HLB가 에코프로를 넘어서 시총 3위로 올라갔거든요. 에코프로가 시총 4위로 미끄러졌습니다. 근데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대로 또 HLB는 HLB대로 공매도에 노출이 좀 됐던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총 상위주들 변화를 보면 바이오가 뭐 대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드릴 얘기 7월 FOMC 의사록과 잭슨홀 미팅, 그다음에 금융통화위원회 이 지금 줄줄이 붙어 있는 이벤트들에서 통화 정책이 좀 완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어떤 전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금리 인하 신호를 받아들여서 증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증권사 리포트들을 이렇게 보면요. 오늘 흥미로운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 이제 이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증시의 방향은 뭐 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향을 계속 상승하거나 뭐 계속 하락하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소화하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올라갈 거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그러니까 패드워치를 보면서 금리를 어느 정도 어느 강도로 떨어뜨릴 것이냐를 잘 예측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오랜만에 패드워치 잠깐 보여드리면 자 9월 18일에 있을 FOMC의 전망치가 자 한 달 전에 보시면 525 한 단계 인하가 94.2%였는데 이게 일주일 전에 50%까지 떨어졌었어요. 50대 50이었어요. 한 단계 인하와 두 단계 인하가. 그러다가 지금은 71.5 대 28.5로 금리 한 단계 인하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한 단계 낮추는 게 지금 대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두 단계 0.5%포인트 낮추는 안이 굉장히 전망치를 키우다가 다시 한 스텝 떨어뜨리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시장의 예측이. 그래서 500, 525 구간으로 간다.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금리 인하 예측치예요. 그런데 11월을 보면 한 달 전에 475, 500. 그러니까 다시 한 단계 더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0.25%포인트 낮춘 상태에서 다시 한번 0.25를 낮추는 거였는데 이게 우세했는데 일주일 전에는 450, 475 그러니까 두 단계 낮추는 것으로 시장이 쏠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475, 500으로 한 단계 낮추는 거로. 그러니까 9월에도 한 단계, 11월에도 한 단계 낮추는 게 시장의 지금 우세한 전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12월 보면은 450, 475 이게 한 달 전에 51.6에서 425, 450 이게 일주일 전에 우세했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역시 425, 450. 그러니까 9월, 11월, 12월 세 번의 FOMC에서 금리를 4단계를 낮추는 것이 시장의 합의다.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9월에 한 단계, 11월에 한 단계를 낮추고 12월에 두 단계,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의 강도가 더 강해질 것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바뀔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 또 FOMC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달라질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목요일 날 한국은행이 이창용 총재가 발표할 때 어떻게 제시하는지 여러 가지 힌트들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다. 매우 예민하게 시장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오늘은 알테오젠
펩트론, 에코프로 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8,215 그쵸? 플러스 많이 샀죠. 아까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산, 외국인들이 세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었습니다. 시간에 다 포함했을 때 주가는 2,500원이 빠졌지만 별 의미 없습니다. 거래량도 38만 주밖에 안 나왔어요. 뭐 막 던지면서 판 게 아니라, 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은 외국인이 매수하는 가운데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빠졌다는 건데 별로 의미 없고,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이틀 연속 매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중요해 보입니다. 알테오젠이 32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이번 주 후반부나 다음 주 초반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시간에는 0.34%, 1,000원이 더 빠졌네요. 29만 7,500원 기록했습니다. 자, 6개월치만 일봉을 보겠습니다. 1년치를 보면 길고 복잡하니까 지금 6월 이후에 7월 들어서면서 노란색 21선 밑으로 잘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한 2주일 정도를 계속 21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노란색 21선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건 상승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급등한 다음에, 자, 2월 달에 6만 원대, 아니죠, 이게 10만 원, 10만 원, 네, 10만 원이 좀 더 안 되네요. 8만 원대에서 22만 원까지 올리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2달 반을 횡보하죠. 그리고 17만 원 정도에서 다시 30만 원 가까이까지 올리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3주 정도 걸렸습니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3개월째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뭐 17이 30이 되고, 뭐 8만 원이 20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한 뭐 최소한 50% 정도의 급등을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 그 시간을 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는 한 37만 원 정도가 맥스 아닐까 싶은데,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고 지금 29만 원대에서 더 안 빠지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연히 그냥 그걸 기대하고 있느냐? 아니죠. 그게 아니죠. 자, 반기 보고서에 알테오젠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 제품 리스트를 보면 ALT-B4라고 하는 이 품목이, 옆에 보면 제품 설명이 히알루로니다제 기술 수출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거죠. 알테오젠 ALT-B4라고 하는 이 품목이 지금 매출 비중 8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ALT-B4가 뭐지? 하고 최근에 스위스의 산도즈 그 대형 빅팜이잖아요. 얘하고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 이번 반기 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에 밑에 개발 진행 경과하고 2025년 1월 이전에, 즉 이번 4분기에 첫 번째 마일스톤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뭐 공시를 해놨어요. 근데 지난번에 계약을 할 때 기존에 1,800억 규모에서 1조 원 넘는 액수로 빵 하고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일스톤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4분기에 알테오젠의 실적에 도움이 되는 그 마일스톤 수령을 해버리면 이제 알테오젠에 대한 전망, 뭐 실적 전망이라든가 내년에 대한 전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게 지금 중요한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걸 이번 반기 보고서를 보고 개인 투자자들만 모르지 외국인 기관들은 이걸 다 알고 있는데 밑에 안 빼죠. 겁줘서 잠깐 겁줘서 개인들 던지는 물량을 받아내고 모아가면서 모았다가 나중에 한 방에 빵 하고 올리겠죠. 이 마일스톤 수령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또는 그보다 약간 일찍, 미리, 그죠?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 같은 종목은 그냥 길게 보면서 계속 꾸준히 비중 늘려가면 된다니까요. 빠질 때. 오늘도 좋은 기회였어요. 오늘도 뭐 21선 밑으로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21선에 가까울수록
당연히 기회죠. 21선보다 안 빠지니까 21선까지 붙으면 그게 최저점 아닙니까?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 최저점이 21선 부근 딱 1,000원 차이였거든요. 21선에서. 이거는 이 패턴, 흐름, 그다음에 전망, 그런 것들을 알면 지금은 알테오젠이 그냥 답답하게 횡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주가를 올리고 또 그 어떤 새롭게 갱신된 계약에 따른 마일스톤 규모를 확인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좀 노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은 오늘 신규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공장 신설 그러면서 투자 내역이 650억 원 규모로 돼 있고 목적을 해외 진출을 위한 CGMP급 약효 지속성 의약품 전용 시설, 전용 생산 시설을 건설하겠다. 언제부터? 10월부터 올해 10월부터 2026년 12월 27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펩트론 오송 제2 공장이라고 이제 명명이 돼 있습니다. 560억, 아니죠, 650억이죠. 이거 많이 봤죠. 펩트론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봤죠? 얼마 전에 나온 유상증자 공시에서 봤죠. 유상증자 650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설 자금. 그 밑에 549억 8,800만 원은 운영 자금. 그래서 총 대략 1,200억 정도 규모로 유상증자. 물론 좀 이상한 점이 많아요. 이상한 점이 많고 특히 핸디캡 지금 매출액이 얘네 지금 안 나와가지고요. 거의 뭐 경고를 밖에 기술 특례 종목이라서 2017년까지인가요? 2018년까지인가 유예를 받다가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매출을 보는데 뭐 여러 가지 인터뷰랑 이런 거 보면은 그 대표 무슨 대표 그 대표가 그 얘기하는 것들이 약간씩 늦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신뢰가 잘 안 가는 종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번에 유상증자 때 빠진 거예요.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 많이 한 30% 정도 빠지지 않았나요? 많이 빠졌죠. 며칠 동안에. 근데 오늘 흐름을 딱 보면은 이거는 그냥 그 기업, 이 회사에 대한 믿음, 신뢰 깨지고 뭐 이런 걸 다 빼고 다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그 주가 자체의 흐름인 거예요. 오늘 4만 얼마까지 밀린 다음에 스물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닥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바닥인가? 바닥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딱 눈에 보고 그 지점에서 안 빠지나? 그 지점에서 반등이 나오나? 하고 분봉 켜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빠져요.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진짜 상승인지 쌍바닥 만들면서 다시 더 빠지기 위한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다가 바로 앞숫자 4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오늘 왜 가능했냐? 첫 번째 바닥을 알았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이 사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안 빠지겠구나. 5만 원 정도가 바닥이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최저점은 뭐 4만 8천 원 정도였지만 그리고 4만 7,500원 정도가 바닥 저항선 아니죠. 지지선이 4만 7,500원 정도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나왔고 두 번째는 반등이 나오는 주체 개인이 샀나? 기관이 샀나? 외국인이 샀나? 보니까 외국인이 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바닥이구나. 그러면 실제로 진짜 4만 9천 원 정도에서 5만 원 숫자가 5잖아요. 5만 원 위에서 올릴까? 그래서 4만 원대에 매수한 다음에 5만 원을 돌파할 때 추가로 매수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뭐 강하게 막 5만 2천 원, 2천 원 막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도 꽤 담았어요. 그리고 아까 그대로 이제 4만 얼마 정도에서 그 매수 사인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 드렸죠. 3번.
4만 9천 뭐 9천 원대 초반 초중반 아마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뭐 여기서 더 빠지거나 뭐 급락이 한 번 더 나오면 이제 당연히 비중을 줄여야 되지만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바닥을 잡아줬는데 그렇게 빠질까?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펩트론 수급을 보면 이렇게 외국인이 10만 주 넘게 딱 매수를 해주면서 8일 만에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이틀 동안 팔았지만 매도량이 어제보다 현저히 줄었고 사모펀드는 오히려 사줬고 기관이 매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개인들의 매도가 나왔더라. 그래서 5만 원 밑으로 빠졌다가 5만 원대 위로 잡아준 거죠.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한 달 전에 8만 원대에서 4만 뭐 8천 원, 9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에서 이틀 급락이 나왔고 오늘 외국인이 샀더라. 이러면 이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시간에는 0.2% 100원이 올랐습니다. 5만 900원 기록했고요. 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봉을 보면 바닥 저항선을 저는 47,500원이라고 잡았습니다. 왜? 작년 8월, 9월, 올해 6월, 그 다음에 이달 초, 이번에, 오늘 저점이 다 47,500원에서 48,000원 사이였거든요. 오늘 최저점 4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8,000원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왔고요. 이걸 뭐 분봉으로는 오늘 제가 준비를 안 했지만 분봉 보시면 기가 막히게 딱 48,000원에서 슬금슬금 계속 올려서 아까 5만 원 뭐 위에서 제가 마무리할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5만 800원에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 매우 흥미로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펩트론 뭐 다른 실적 다 깨졌어요. 뭐 좋지 않아요. 적자가 굉장히 심해졌고 유상증자 규모가 1,200억에다가 이거를 일반 주주들의 몫으로 돌린다. 대표 인터뷰 보니까 회사 성장에 자신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 색안경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빠진 거고요. 뭐 당뇨니 비만 치료제니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그 어떤 기대했던 점들이 일거에 다 깨질 수 있었던 뭐 악재가 나온 겁니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 악재를 다 반영해버리고 나면 지금처럼 이제 뭐 4만 8천 원, 뭐 9천 원 이런 자리에서 악재를 반영해버리고 나면 이제 뭐가 남았냐? 유증 악재 다 반영했죠? 그러면 뭐가 남았냐? 유상증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만 남게 되고요. 오송에다 공장을 왜 짓지? 해외 어디서 누군가와 지금 그 펩트론이 계속 무슨 기술 수출 뭐 계약을 했네 안 했네 뭐 한 해 언제 한 해 이런 그 소문 이제 대표의 뭐 인터뷰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걸로 미뤄볼 때 조만간에 무언가가 나올 것 같은 그래서 공장을 서둘러서 신축하려고 하고 이제 아주 그 고품질 또 높은 수준의 조건 수준의 그 공장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이제 10월 말 이제 10월 한 중순 정도만 되더라도 그 안에 이미 그 안에 여러 뭐 기사라든가 뭐 전망치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기대가 남게 되고 유상증자는 악재가 호재로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성공해서 1,200억이라는 돈을 펩트론 회사가 쥐게 되면 원하는 공장도 650억 들여서 짓죠. 그다음에 운영 자금으로 쓰면서 투자하게 되죠. 그 사이에 어디선가 그 마일스톤을 받거나 뭐 다른 무슨 기술 이전 뭐 관련된 어떤 수입 어떤 그 돈이라도 이제 수임을 하게 되면 그러면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외국인들의 선제적 매수에 담겨 있지 않나.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따라서 오늘 혹시 매수하신 분이 있다면 특히 그 매수가 5만 원 밑에서 4만 원대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거는 잘하신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부담이 빠져봤자 뭐 손실액을 얼마든지 줄이면서 뭐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숫자 4에서 매수하셨다. 그러면 뭐 성공하셨다
있었다고 보고 한 2달 정도는 충분히 그냥 견뎌가면서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냥 유증 악재 털어낸 것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모멘텀이 살아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런 정도만 가지고도 지금 자리에서 뭐 5만 한 5천 원 정도까지 한 10% 정도의 수익을 뭐 한 2달, 2~3달 안에 충분히 낼 수 있는 자리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좀 달라요. 우울합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고요. 특히 금융투자 보시면은 8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100만 주 넘게 터지면서 주가가 척척 빠지고 있습니다. 8만 5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자, 시간에도 보면은 시간에는 0.12% 100원 올랐습니다. 85,600원. 일단은 더 빠지진 않았습니다. 자, 일봉 보면 지금 선을 2개를 그어놨는데 위쪽에 95,000원, 아래쪽에 뭐 대략 8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위쪽의 선은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저점 부근이 쭉 연결해서 지금 현재 자리를 보면 저항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95,000원까지 못 가는구나 하는 저항을 받고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을 이제 쭉 내려오고 있는데요. 바닥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바닥이 대략 8만 원 정도구나. 그러면 저점에 8만 원, 고점에 95,000원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지금 85,000원이라는 주가 수준이 조금 더 한 6, 7% 정도 추가 하락할 여지가 충분히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 어쨌든 흐름 보면은 스토캐스틱 같은 거 보면은 지금 아직 그 어떤 뭐 매도가 과하게 나왔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 얼마까지? 8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저점을 8만 원 정도로 보고요. 대신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도 8만 원 부근까지 밀리면 그때는 다시 또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 싸다고 판단을 하고 시장이 움직이니까 대응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에코프로나 뭐 2차전지나 이런 쪽은 지금은 좀 볼 구간은 아니고 여기서 좀 더 밀리면 그때는 저점 매수 또 단기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한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 보면 다우는 뭐 강보합권, S&P 500도 강보합권, 나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한 2시간쯤 남았는데 다우가 마이너스 6 역시 약보합으로 전환을 했고요. S&P 500은 0.75 강보합권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1. 이건 뭐 낙폭을 줄였다기보다는 그냥 보합권. 1도 아니고 이제 0이네요. 0. 그 나스닥은 다시 강보합으로 바뀌었다가 뭐 약보합으로 뭐 바뀌었다가 그러네요. 지금 다시 마이너스 2. 뭐 0에서 뭐 1.2에서 뭐 마이너스 2.5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보합입니다. 보합. 전형적인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따가 미국 증시 초기 흐름 정도 보면서 자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나스닥은 다시 또 0 보합으로 또 왔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뭐 상심하지 마시고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외국인들의 이럴 때일수록 외국인들의 수급 확인 잘 하시면서 장중에 대응하시면 너무너무 편한 오히려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또 상승으로 전환을 했네요. 플러스 3. 뭐 의미 없습니다만 선물 지수가 상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4. 네. 3.75, 4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분간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좀 변동성이 클 수 있겠지만 그 큰 줄기, 흐름 이런 것들만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